우리 악재 다 나왔잖아요. 주가도 엄청 빠졌고 여기서 잃을 게 있나요? 지주회사들 이렇게 옛날과 다르게 새로운 성장 동력도 확보했고 투자도 열심히 하고 새로운 뭔가 이벤트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전까지는 주가는 제 생각엔 그냥 좀 횡보하는 흐름이 좀 나올 것 같다라고. 자, 이번엔 이거 너무 많이 다뤘는데도 정말 네네. 많은 분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고민인데 네네. 아니 빅사이클이라며 삼성전자 왜 이래? 반도체 빅사이클이라며. 그래서 저는 반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빅사이클 분명히 오는데 주가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더 좋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더 매집할 수 있는 기회다? 아니 싸게 살 기회를 이렇게 계속 주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 빅사이클 오는데 안 가잖아요. 그러면 아닌 것 같아서 팔아버려요. 오히려 팔고 떠나고 다른 거 가세요. 작년 10월달 기억 안 나세요? 작년 10월달에 그때도 분명히 반도체 회복될 거라고 다들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6만 원만 가면 5만 5천 원까지 빠지고 두 달을 그랬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지쳐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 6만 원 이제 넘으니까 다 던져버렸어요. 다 던져버리고 9만 원까지 갔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빅사이클 온다고 하는데 안 가고 이러니까 답답한 거 알겠는데 단기 대응하신 분들은 굳이 삼성전자 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삼성전자 재미도 없는데. 그러게. 근데 빅사이클이 뭐죠? 오늘 오는 건가요? 오늘 오는 게 아니에요. 올해 하반기 빠르면 가을 아니면 내년에 옵니다. 내년부터 이제 자율주행까지 오는데 큰 그림을 보셔야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왜 안 가는지 아시잖아요. 오스틴 공장이 그 가동이 중단돼 가지고 지금 굉장히 리스크가 커졌어요. 뭐 하루에 300억씩 까먹는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안 가고 있는데, 근데 지난주부터 뭔가 변화가 생겨요. 지금 조금씩 가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가 훨씬 좋았거든요, 그동안. 올해 하이닉스가 한 10 몇 프로 올랐고 삼성전자 마이너스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는 역발상으로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 악재는 없어질 악재잖아요. 오스틴 공장이 영원히 가동 중단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가동이 들어갔고 4월이면 정상화돼요. 그리고 이게 정상화되잖아요. 증설할 겁니다. 증설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물량은 더 앞으로 늘어날 거고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서, 그리고 그동안 하이닉스에 비해서 억눌렸던 이 투자 심리가 오스틴 공장이 재가동이 들어가면 맞아, 삼성전자는 비메모리가 있었지. 그러니까 메모리도 좋은데 비메모리 쪽이 이제는 모멘텀이 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관가하고 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메모리에서 하이닉스보다 훨씬 돈 잘 버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더 잘 벌어요. 낸드도 흑자예요. 하이닉스는 낸드 아직 적자입니다. 근데 왜 하이닉스가 강했냐? 메모리 순수 기업이라서 하이닉스를 산 거예요, 사람들이. 메모리만 좋으면 하이닉스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는 메모리도 좋은데 비메모리까지 좋아지고 스마트폰 5년 만에 역성장 탈피해요. 그리고 가전도 좋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나빠질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게 하지 마시고, 제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제발 타이밍 맞추려고 너무 하지 마세요. 그걸 어떻게 맞춰요? 내일 당장이라도 가면 누구나 다 몰빵하겠죠. 근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더 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장기 투자는 그런 거 감안하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답답해 하지 마시고, 삼성전자 안 좋으면 저도 안 좋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좋은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분명히 좋아지는 그림인데 주가 안 가는 걸, 그거를 악재로 보지 마시고 기회로 활용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삼성전자 주주가 300만 명 시대라고.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안 가나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너무 이거 그 소액주주들이 많은 건가? 막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었는데. 지금 삼성물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왔네요. 요새 지주회사들이 되게 안 돼요. 물산만 그치. 안 가는 게 아니라요. LG, SK, 하나. 그러니까 SK하고 같은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주사가 다 빠져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기업들 한번 볼까요? 삼성물산이 올라갔던 이유는 뭐죠? 전자하고 바이오로직스가 갔기 때문에 지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랬고 SK가 갔던 거는 비상장 자회사들 같이. SK가 투자했던 기업들이 뭐 수소기업이라든가 반도체 뭐 아니면은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 2차전지까지.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요새 성장주 안 가니까 같이 빠졌고, 하나그룹은 왜 갔냐면 항공우주 테마가 요새 붙었잖아요. 그쪽에 투자를 하는데 역시 그것도 꺾였고, LG그룹은 전기차 부품, 아시겠지만 LG전자가 마그나랑 합작해가지고
그거랑 이제 맞물려 가지고 한번 갔는데 역시 성장주잖아요. 그쪽이 다. 그러니까 성장주가 못 가면서 할인을 받는 데다가 증시가 부진하니까 지주사는 할인을 더 받아요. 원래 증시가 안 좋을 땐 지주사가 더 많이 빠집니다. 예, 할인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제 빠졌는데, 그럼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악재 다 나왔잖아요. 주가도 엄청 빠졌고 여기서 잃을 게 있나요? 하루하루 보면은 더 빠질 수도 있고 잠깐 2, 3% 오를 수도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죠? 단타 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하지만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SK 삼성물산 보세요. 가지고 있는 자회사 지분 가치도 평가를 못 받고 있어요. 특히 삼성물산은 엄청나게 지금 할인받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뭐 리스크도 있겠죠. 구속을 했으니까. 근데 그런 것도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역발상 얘기하고 싶어요. 지주회사들 이렇게 옛날과 다르게 새로운 성장 동력도 확보했고 투자도 열심히 하고 엉뚱한 사업을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4대 그룹이. 그런 걸 본다면 지주회사 지금 너무나 매력적인 가격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관심 없고 매력이 없다라고 느꼈을 때가 저는 좋은 타이밍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주회사 기업들 지금은 좀 모아갈 때가 아닌가. 근데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 좀 제발 좀 약간 넓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좁게 보니까 이게 사실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여름 이후까지 한번 보시면서 지주사도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금 전에 그 항공우주 관련주 하나솔루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게 좀 테마 형성이 되면서 좀 오르다가 지금 다시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 항공우주 관련주와 관련해서는 어떤 비율을 갖고 계세요? 지금 시점? 여전히 좋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가 되게 많아요. 이제 미국으로 치면 미국에서는 지금 이벤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주선 띄운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우주 여행 갈 수 있게. 일론 머스크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아마존은 다음 달에 그 우주선을 시험 비행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번 띄워보겠다, 테스트로. 우주여행 할 수 있는 거를. 그런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사가 중심이 돼서 이제 알아서 했죠. 미국 정부가. 근데 지금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사가 협력을 해서 돈 많은 기업하고 같이 해요. 그러니까 민간 쪽으로 약간 이거를 넘겨주고 있는 거죠. 그림 자체가. 그럼 민간 기업들은 우주라는 거는 무한하잖아요. 예, 이제 인간이 이제 시작하는 테마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할 게 너무 많아요. 우주여행도 있고, 그 다음에 위성 있죠. 위성 쏴가지고 통신위성.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에서 또 중요한 게 그 GPS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지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까지 다 가미한다라면은 굉장히 위성이 또 할 일이 많은데, 근데 우리 한국은 위성에 또 강점이 있대요.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인가요? 그 중형 위성으로 1호가 발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틀 연기됐어요. 원래 토요일날 발사하기로 했는데 그게 좀 일단 이벤트인데 성공할지 저도 모르지만 좀 성공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한국 기술로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10월 달에는 또 누리호가 발사가 됩니다. 거기에 또 이제 위성이 실려서 나갈 텐데 그것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한국항공우주나 하나 그 에어로스페이스인가요? 이 방산 기업들 있죠. 이 기업들이 많이 대거 참여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 한국의 이 방산 업체들이 그동안 숨어 있었는데 인공위성 시장이 이제 커지면서 지금 올해는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원래 과거에는 해외 기술에 많이 의존을 했어요, 한국이. 근데 이제는 독자 기술로 개발을 할 정도로 한국 기술력이 월등히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번 그 인공위성과 관련된 섹터 한번 공부해 보시고 투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게 이제 4월 실적 장세가 시작이 되면 그 작년처럼 왜 스토리만 가지고 있는 기업보다는 그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해내는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갈 걸로 예상을 했잖아요. 그럼 항공우주 관련주도 그러한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실제 매출과 이익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기업으로 한정을 짓는 게 좋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돈을 버는 기업 위주로 압축을 하셔야 돼요. 그냥 꿈만 있어서는 안 가고요. 왜냐면 이제 금리 때문에 더 그렇고, 그래서 이 항공우주 테마를 만약에 내가 선택을 한다면 방산주를 하시는 게 좋아요. 방산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돈을 벌어요. 그렇죠. 방산주는 기본적으로 많이 벌죠. 네, 무기 판매해서. 근데 왜 주가가 안 갔냐면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투자할 만한 요인이 없었던 거죠. 아니 그거 뭐 매년 일정하게 돈 버는 건 아는데 돈을 더 벌길 원하거든요, 성장하면서. 그게 없어서 못 갔는데 지금 구도에서는 너무 좋죠. 왜냐면 실적도 좋은데 그 항공우주가 붙었잖아요, 플러스 알파로.
그 모멘텀까지 형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장 컨셉이 성장도 하면서 돈도 잘 버는 이런 기업이 하나의 컨셉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방산 기업들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인공위성 업종 중에서 실적 안 좋은데 간 기업들도 있어요. 사실 항공우주 찾아보시면 그 테마에서 좀 대형 방산 기업 위주로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그 모든 투자자분들이 그걸 머릿속에 딱 박아놓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4월 이후로 실적 장세에서는 매출과 실적, 그러니까 이익이 네네네. 많이 발생하는 기업에만 투자를 한다. 뭐 네, 이런 느낌? 맞습니다. 네. 지금 텔레칩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은 그 질문을 해주시네요. 텔레칩스요. 이게 그 인공지능 반도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텔레칩스가 예전에 그 정부에서 정책 발표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게 주가가요. 그 작년에 올해 초입니다. 올해 초에 1월에 얼마였냐면은 12,000원 했었어요, 주가가. 그게 그 정책 발표하고 나서 얼마까지 갔냐면 21,000원까지 갔어요. 올라갔습니다,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그럼 주가 이미 선반영됐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가에 뉴스가 반영이 되면 누구나 다 아는 뉴스면 더 이상 메리트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적을 내고 꾸준하게 이제 주가 오르려면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럼 매 분기마다 데이터를 우리가 보고 검증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주가는 이미 한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진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 이 회사가 못나서가 아니라 월봉에서도 그렇고 주가가 1월부터 되게 많이 올랐어요. 자율주행, 또 애플과 이슈라든가 요즘에 그런 이벤트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최근에 조금 가격 부담까지 겹쳐서 빠진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업 내용도 괜찮고 하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새로운 뭔가 이벤트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전까지는 주가는 제 생각엔 그냥 좀 횡보하는 흐름이 좀 나올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싸이월드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제 화제로 뛰어오르고 있네요. 싸이월드 복구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 그렇게 되면은 과연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다시 관련된 주식들이 상승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가장 시장에 궁금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싸이월드도 계속 했으면 분명히 메타버스 수혜 받았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중단했었잖아요. 중단하다 다시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뒤늦게라도 하게 돼서 많은 분들이 향수병 걸려 있더라고요. 또 싸이월드 예전에 또 했던 데이터들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분명히 초창기에는 흥행을 좀 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봐도 아마 사람들이 옛날 생각해가지고 또 한번 거기 사용들 하실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지속성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잠깐 이벤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전처럼 쓰다 말지 아니면은 왜냐면 지금 싸이월드 말고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대체제가. 맞아요. 그 상황에서 향수로 인해서 한 번을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지는 싸이월드가 운영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사용을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좀 확인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싸이월드까지 복구가 된다는 건 메타버스 아시죠? 메타버스 네. 시장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장 가상 공간이잖아요. 싸이월드도 내가 내 캐릭터 만들어서 도토리로 뭐 집도 꾸미고 하는 게 가상현실입니다. 그렇죠. 역시 메타버스예요. 그래서 메타버스 시장 자체는 앞으로도 엄청 커질 수 있다는 또 하나의 반증이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메타버스 쪽으로 돈 잘 버는 기업들이 있다라면은 꾸준히 관심은 좀 가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그냥 현재 시황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현재 이제 주식시장은 우려와 좀 다르게 굉장히 견조합니다. 주식시장은 일단 국내 코스피 지수는 3,040포인트 0.04%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요새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880포인트까지 그때 한번 빠졌다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 956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0.48% 지금 며칠째 오르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일 연속 상승해요. 야. 코스닥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코스닥이 8일째 오른다고? 이거 강세장의 모습인데. 예, 완전 강세장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 좀 셉니다. 근데 코스닥이 센 이유 중에 하나는 바이오 기업들이 요새 분위기가 예전보다는 좀 괜찮아졌어요. 그렇게 바닥에서 좀 꿈틀거린다라는 이야기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왜냐면 시총이 바이오가 40%예요, 코스닥에. 아, 그래요? 제약 바이오 쪽이 헬스케어까지. 그러면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근데 그 기업들이 뭐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뭐 임상 실패도 있었고 급락을 했다가 바닥을 쳤는데 최근에 좀 다시 또 좋아지는 모습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또 코로나 치료제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분위기들이 개선돼서 코스닥이 좋고, 코스피 쪽에서는 종목들 몇 개만 좀 특징 좀 말씀드리면, 오늘 그 HMM, 옛날에 현대상선, 요즘에 계속 좋더라고요. 진짜 상당히 오버슈팅 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도 맞아요. 있는데 그래도 계속 가요. 계속 가요. 여전히 싸다라고 하더라고요. PER 뭐 3배, 4배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두산 인프라코어가 분할을 하거든요. 인프라코어가 투자회사랑 사업회사랑 분할해요. 그러니까 사업회사는 이제 건설 기계만 만들어요. 이거는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매각이 됐잖아요. 넘어가고, 투자회사는 두산중공업 합병을 합니다. 그럼 주주분들은 두 개를 다 같이 갔는데, 하나는 두산인프라코어 그대로 가져가고, 하나는 두산중공업 주식으로 바꿔서 받게 돼요. 그래서 아마 그 이벤트가 나오면서 두산중공업이 오늘 5% 정도 올랐던 것 같고, DL도 유상증자 한다고 했는데, 그 DL ENC 이제 최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이벤트로 좋고, 그 다음 오늘 또 좋은 게 KB금융, 은행주도 좋고요. 아까 한국항공우주도 오늘 좀 기대감 있는 것 같아요. 이따가. 그래서. 지금 모델 오늘 발표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3% 올랐고, 역시 오늘 그 경기 민감주 다 좋습니다. 포스코, 롯데케미칼 이런 기업들 좋고, 또 중국 소비주인 아모레퍼시픽도 일단 반등하고 있고요. 좀 빠지는 섹터는 다들 뭐 아시겠지만 역시 2차전지 쪽이 오늘 안 좋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3.3%, LG화학이 2.4%. 근데 그나마 긍정적인 건 아까는 되게 많이 빠졌었어요. 아까 LG화학도 70, 80만 원 깨졌었거든요. 근데 81만 원까지 지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조금씩 낙폭은 줄이고 있고, 마지막으로 코스닥까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이제 특징주는 오늘 그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좋고요. 위메이드, 웹젠 이런 기업들이 오늘 한 7%씩 주가가 반등했고, 그 다음에 바이넥스 같은 이제 바이오 기업들도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칩 같은 거 만드는 기업들, PI 첨단 소재라든가 OLED 관련 대표 기업인 덕산 네오록스. 그래서 바이오, 게임, 반도체 주들이 좀 주가 움직임이 좀 굉장히 좋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섹터는 일단은 종목들은 2차 전지는 좀 안 좋아요. 사실 이제 왜냐면 형님들이 빠지니까 좀 안 좋고, G3BNT는 임상 실패했다라는 그때 뉴스가 좀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구건조증 치료제로 사실은 되게 많은 분들이 작년에 G3BNT를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마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는 그런 기사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참 임상 3상 성공하는 게 정말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네. 그래서 임상 데이터가 나온 건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 좀 결과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좀 더 뉴스는 확인해 보세요. 어쨌든 뉴스 플로우가 좀 안 좋으면서 오늘 10% 정도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연불리를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10,000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황을 살펴봤는데 한 분이 너무 좀 애타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현대백화점 한 번 더 봐주시죠. 현대백화점은 저는 이게 끝난 거냐? 아니 끝난 건 아니죠. 왜냐면 현대백화점이 그러니까 혹시 과거 차트 한번 봐보시면 주가가 몇 년 전에 20만 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6만 원까지 빠졌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은 아니에요. 백화점은 높은 펄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인터넷 때문에 꺾이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노리시면 안 되고요. 다만 이번에 주가가 현대백화점도 많이 올랐어요. 6만 원짜리가 이번에 9만 4천 원까지 갔었습니다. 더 현대 여의도에 오픈했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매출이 잘 나온대요. 그래서 좀 좋았는데,
그러다가 그게 반영이 되면서 지금 주가가 조금씩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백화점은 사실 저는 끝났다고 보진 않고 주가가 지금 올랐던 데 따른 눌림목 조정 같아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실적도 좋고 백화점 내에서는 가장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당연히 더 좋아지는 거 분명하잖아요. 코로나 탈출하면서. 예. 근데 관가하시면 안 되는 게 현대백화점은 같이 줍니다. 같이 주면서 소비 주니까 여기서 2배, 3배 이렇게 노리시면 안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백화점은 9만 원 후반 정도까지는 보고는 있어요. 가격적으로는 그 정도까지 오래 갈 거는 같은데 그 정도면 10% 정도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수익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적절하게 그런 한 10% 정도 수익이 나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그러나 지금은 좀 빠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락할 때는 오히려 좀 비중을 늘리는 전략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간도 잘 멘탈 관리를 잘 하셔서, 예, 이게 그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 시장 상황에 어떤 대응을 해가지고 손실을 보는 거는 들어오그란데 네. 막 쫓기는 심정에 이거 어떻게 하지 막 다급한 그 네, 가운데서 실수하게 되는 그 결정들은 정말 뼈 아프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에게 더 스터디 되는 것도 별로 없고 네, 맞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게 장이 또 오를지 혹은 또 어떤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할지 이거 알 수 없는 거죠.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도 잘 생각하신 대로 대응을 하시면서 멘탈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